아이렌의 이번 분석 보고서 첫 장부터 아주 강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꿈꿨던 AI 대장주라는 장밋빛 환상 싹 다 걷어내라는 겁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단순한 성장 스토리가 아니라 철저히 CFO 관점에서 본 생존 비용입니다. 투자자님이 우려하시는 캐펙스의 늪과 공랭식 전환의 타당성에 대해 회사의 편이 아닌 아주 냉정한 제3자 감사인의 시각으로 팩트 폭격 들어갑니다. 첫 번째 팩트 체크, 돈 문제입니다. 현재 확보된 3억 6천만 달러 파이낸싱과 1억 9천만 달러 선급금? 네, 칠드레스 H1에서 H4 같은 당장에 불 끄는 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남겨진 과제입니다. 맥킨지와 커넬 플래츠 채울 GPU 비용만 수조 원이고, 특히 스위트워터와 오클라호마 프로젝트는 땅 파고 변전소 짓는 쇠렌 코어 비용만 수십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현재 벌어들이는 현금, 에비타만으론 절대 감당 안 됩니다. 외부 수혈 없는 확장은 불가능. 이건 수학적 팩트입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터집니다. 배관, 펌프, 특수렉까지 필요한 액냉식은 공냉식보다 건설비가 1.5배에서 2배 이상 비쌉니다. 반면 공냉식은 에어컨 팬만 돌리면 되니 훨씬 싸고 공사도 빠르죠. 투자자님 제안대로 공냉식으로 가면 당장의 수익률, ROIC는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루빈 같은 고전력 모델은 공냉식으로 감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즉, 미래 호환성을 포기하고 현재의 현금을 택하는 고육지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CEO 된 로버츠가 가격보단 계약의 질이라고 했죠. 이거 냉정하게 해석하면 우리 예전만큼 마진 많이 못 남겨요라는 자백입니다. 왜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했고 경쟁자들도 늘어나서 공급자 우위 시장이 깨졌거든요. 경영진 판단은 이겁니다. 비싸게 부르다 계약 놓치느니 좀 싸게 주더라도 MSFT 같은 우량 고객 잡아서 현금 흐름의 안정성을 택하겠다. 마진이 박해지는데 원가가 높은 액냉식을 고집하면 주주 가치는 더 훼손되겠죠. 투자자분들 인정합시다. 희석은 피할 수 없는 상수입니다. 부채 비율은 이미 늘어났고 특히 3기가와트 규모의 스위트워터 개발하려면 조 단위 자금이 필요합니다. MSFT가 또 선급금을 주지 않는 이상 결국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할 확률이 99%입니다. 유일한 방어 논리는 하나뿐입니다. 유상증자로 지은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이익 성장, EPS 그로스가 주식수 늘어나는 것보다 커야 한다. 그게 안 되면 주가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CEO가 수익률보다 안정성을 강조한다? 이건 더 이상 고성장 테크 기업이 아니라 저성장 유틸리티, 인프라 임대업 기업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유틸리티의 함정입니다. 계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은 가격은 독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운영 비용은 계속 오르는데 계약 단가는 고정되어 있다면 5년 뒤 마진은 지금보다 더 박살날 수 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공냉식으로 원가라도 낮추는 게 수학적으로 정답입니다. 가장 찜찜한 미스터리, 바로 매출입니다. 운영 용량은 큰데 왜 매출이 안 찍힐까요? 여기서 운영의 정의를 의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기만 연결해놓고 운영 중이라 우기는 공실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동은 되지만 고객에게 돈을 청구하지 못하는 안정화 테스트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동률이나 회계인식 기준에 결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금 대줄 곳은 많습니다. 지금 아이렌에게 돈은 흔한 자원이지만 귀한 건 납기 준수입니다. 경쟁사 코어웨이브가 왜 강하냐? 엔비디아가 직접 지분을 태웠기 때문에 물량 배정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단순한 금융적 파트너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렌이 돈 자랑만 하고 이번 달에 정확히 몇 대가 입고되었는지 숫자로 못 보여주면 시장의 위심은 절대 해소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부분 매도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까요? 왜냐? 투자 아이디어가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고마진 AI 클라우드를 기대했는데 지금은 저마진 데이터 센터 임대업으로 회사의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CEO의 가격 무시 발언이 결정적이었죠. 전량 매도가 부담스럽다면 비중을 축소해서 현금을 챙기세요. 나중에 회사가 숫자로 증명할 때 다시 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제 공학적인 리스크 들어갑니다. 텍사스 칠드레스, 7월에서 8월엔 40도를 넘나드는 불가마입니다. 게다가 건조해서 먼지 폭풍까지 불죠. 엔비디아 칩의 생명선인 흡기 온도 30도를 맞추려면 이 뜨거운 외기를 빨아들이는 공냉식으론 답이 없습니다. 먼지로 필터 막히고 냉각 효율 떨어지면 2011년 같은 폭염이 왔을 때 데이터 센터 전체가 멈추는 가동 중단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공냉식을 강행한다? 그건 돈으로 열을 식히는 구조입니다. 거대한 칠러를 풀가동해야 하니 PUE가 1.5에서 2.0까지 치솟을 겁니다. 전기의 절반을 냉각에 낭비하는 꼴이죠. 더 무서운 건 GPU가 열받아서 성능을 낮추는 스로틀링이 걸리면 고객은 이를 SLA 위반으로 간주하고 지체상금을 물리거나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캐펙스 아끼려다 오펙스 폭탄 맞는 겁니다. 결국 돌고 돌아 답은 액냉식입니다. 왜냐고요? 엔비디아 차세대 칩 GBE100은 전력 소모,
TDP가 개당 1000W에서 1200W에 달합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공냉식 냉각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액냉식은 40에서 50도의 따뜻한 물로도 냉각이 가능해서 텍사스 폭염도 버틸 수 있습니다. 미래 호환성을 위해서라도 액냉식은 선택이 아닌 물리적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럼 경영진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하이브리드라는 현실적 타협안을 내놓을 겁니다. 건물 껍데기는 짙대, 내부는 나중에 액냉식으로 바꿀 수 있는 리퀴드 레디 상태로 만드는 거죠. 초기엔 일부만 공냉식으로 돌리면서 여름엔 부하를 줄이거나 야간 가동만 하는 변칙 운영을 할 겁니다. 뉴스에서 RDHX나 리퀴드 투 칩 단어가 나오는지 유심히 봐야 합니다. 그냥 에어쿨드라고만 하면 여름 장사 포기한 겁니다. 매출이 왜 바로 안 찍히냐? 매출 인식 시차 때문입니다. 물리적 설치, RFS가 끝난 시점과 돈을 받는 시점 사이엔 통상 1에서 3개월의 고객 인수 테스트 기간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MSFT 계약도 3월 인도 후 5월 현금 수령이었죠. 이건 사기가 아니라 회계적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 시차 때문에 회사의 현금 흐름이 꼬일 수 있다는 게 진짜 리스크입니다. 진짜 승부처는 3월입니다. 연말 목표 14만 개를 맞추려면 남은 기간 동안 완만한 성장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J-커브 성장을 해야 합니다. 리드타임 6에서 8개월을 역산하면 늦어도 3월, 4월 초에는 부족한 4만 개에 대한 추가 주문 뉴스가 떠야 합니다. 만약 이때까지 소식 없으면 34억 달러 매출 목표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지금은 피 말리는 타임 어택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연한 팬심은 버리세요. 회사의 나쁜 습관을 감시해야 합니다. 분리하면 말을 안 하거든요. 다음 분기 자료에서 140K라는 목표 숫자가 슬그머니 사라지거나 딜레이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지 숨은 그림 찾기 하듯 찾아내십시오. 그게 보이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탈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약속을 지킨다면 여전히 큰 수익을 줄 종목임은 분명합니다. 냉철하게 끝까지 지켜봅시다.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었다 싶으면 좋아요 눌러주고 좋은 정보 제공할 테니까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행복한 부자 되세요.